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영상 교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드시고 계실 텐데요. 영양제가 약이 아니라고 하여도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로운 점만큼이나 해로운 점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안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심하고 권장드릴 수 있는 영양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기도 하고 비타민 D를 복용하였을 때 부작용이 흔치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적극적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혈중 검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하실 때 25OH 비타민 D라고 써 있는 검사를 보실 적이 있을 텐데요.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얼마나 부족한지 혹은 과잉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3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20에서 30 사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10에서 20 사이 정도면은 부족하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결핍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이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에 녹일 수 있는 시기, 결국 담즙산이 많이 분비되는 시기에 이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흡수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복용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생각하신다면 식사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아침 식사는 좀 대충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저녁 때 혹시 드시다가 이 멜라토닌을 좀 억제하면서 수면의 불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점심 때 드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과 함께 복용하였을 때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뼈를 녹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암을 예방한다거나 면역을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은 가능하면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1000mg 이상 복용하였을 때 심혈관계 위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0mg 이상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오메가3라는 용어 자체가 기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흡수할 때 흡수가 잘 되는 시기들을 좀 고르실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좀 기름질 음식을 먹는다거나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식전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를 복용하고 났을 때 위장장애가 오거나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점심 식사 이후에 활동량이 좀 많을 때 섭취를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미 혈액순환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특정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라면은 주치의와 좀 잘 상의한 이후에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메가3라고 하는 기름이 있고 오메가6라고 하는 기름이 있고 포화지방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들이 있는데 이 기름에 대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들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충분히 복용하여서 이 심혈관계도 보호하고 염증에 대한 항염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용어는 많은 분들이 유산균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유익한 균도 있고 이제 해로운 균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유익균들이 충분히 몸에 들어왔을 때 장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우리 장내에 있는 면역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을 아주 대표적으로 2가지로 나누면 생균과 사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균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사균은 죽어있다는 뜻이죠. 이 유산균이라는 것이 장내에 있는 면역을 조절하는 제제이기 때문에 생균이든 사균이든 다 유익한 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균들은 좀 더 증식할 여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균은 대개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장에 염증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괜히 생균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나쁜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배탈이 나고 장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균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양쪽 다 장점이 있다라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하루 한 번 섭취하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공복에 드시는 쪽이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식후에는 위산 분비도 많아지고 담즙산 분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 분해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복에 편안하게 드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는 유산균을 한 100억 마리 정도까지는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까지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영양 성분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와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도 하나의 군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B 컴플렉스라고 하는 형태로 B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단일 제제를 쓰는 것들도 더 좋을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철분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나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 괜히 수용성이랑 섞었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에 가까운 영양제별로는요, 칼슘, 비타민 D, 철분, 오메가3와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주로는 우리 몸의 질병에 해당될 수 있는 골다공증이나 빈혈, 고지혈증과 같은 치료 효과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관련된 약을 복용을 하면서도 이러한 영양소들을 함께 복용한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경과를 좋게 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효과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을 치료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동안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다면 뼈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제제를 많이 드시는데 이 스타틴 제제를 드시는 것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부족하거든요. 이럴 때 오메가3를 함께 복용한다면 중성지방도 함께 잘 낮아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양소의 부족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대사지표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복용하기 전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당연히 먹는 음식으로부터 영양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 가운데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고기나 생선만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해서 모자란 단백질을 보충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때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 단백질을 잘 쪼개어 놓은 것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 보충제도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미노산 보충제를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부족할 때도 문제이지만 과잉할 때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결정할 때는 주치의와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의 텔레비전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이나 신장이 악화되거나 다른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